그게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그 시군구청에서. 그 도장이 뭐였냐면 이 주택은 이 기간 내에 샀기 때문에 요건에 충족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 주택을 5년 이내에 팔 때는 5년간 늘어났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해주겠다. 미분양이 계속 늘고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지금은 이제 집을 사는 분들이 좀 많이 꺼려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도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때 그런 조세 정책들은 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요. 네. 우선은 이제 미분양의 위치가 이제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의 네. 시점과 좀 지금 다른 시점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에 워낙 이제 인구가 몰리다 보니까 네. 서울 수도권의 미분양의 시점과 이제 다른 지역의 미분양 시점이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조세 정책들이 이제 이렇게 흘러갔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말 그대로 이제 그때 거의 유사하죠. 대외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터졌었고 네. 그걸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의 이제 자산 시장도 많은 거품들이 이제 꺼지고 이제 위태위태했었는데 지금 시장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팬데믹에 따라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걷어들이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제 주택 시장도 이제 그러게 좀 거품이 좀 빠지는 분위기인데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정책들이 어떻게 풀렸냐. 네, 다양한 정책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세금 정책으로 이걸 설명을 드리고 네네네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정책들이 풀렸냐면 이걸 좀 유념하시면 타이밍을 좀 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풀린 게 가장 첫 번째로 0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게 막 90년도에도 막 있기는 했었는데 IMF 시절에도 있긴 있었어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가장 최근 걸 봐야 되기 때문에 08년도부터 15년도까지 해마다 점진적으로 하나씩 나왔습니다. 15년까지. 예. 예. 아마 이제 하나 풀고 시장 상황 보고 하나 풀고 시장 상황 보고 이러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08년도에 가장 처음에 나왔던 게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만약에 매수를 하면 네. 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엄청 파격적으로 제한을 해주겠다. 감면을 해주겠다. 지방 먼저.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이제 반응이 좀 없으니까 네. 좀 더 이제 범위를 넓힌 거죠. 네. 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만 아니면 된다. 왜냐하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일부 경기도가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거주자만 하면 안 되겠구나. 비거주자도 혜택을 주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도 나왔고 그 다음에 수도권 밖에 있는데 미분양 주택을 사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구입을 하고 네. 임대주택까지 같이 하면 또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을 사서 바로 임대주택을 네. 들어오면.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책이 나오려는 것 중에 하나가 등록 임대사업자 중에 아파트를 다시 풀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보이더라고요. 결국 그럼 미분양도 해소를 하고 등록 임대까지 연달아서 가게 되면은 그걸 했을 때 뭐 취득세, 그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모든 혜택들을 주는 방향으로 가겠구나. 네. 근데 시장 참여자는 근데 이 임대는 10년이 이제 기본값이기 때문에 네네. 10년을 하는 것을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분양이 한 번에 또 사실 아파트 단지가 쏟아지면 네. 처음에 그 가격은 좀 낮지 그쵸.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시장 참여자가 어떻게 고민을 할까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약간 주택을 하나 더 늘리는 상황이다. 아니면 내가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간다. 자기만의 포지셔닝에 맞춰서 이런 대책들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될지 네.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가장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게 그 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가장 이제 좀 파격적으로 네. 나왔었던 게 조세특례제한법 99조 2입니다. 99조 2가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파격적이었는데 네네. 기간도 짧습니다. 항상 이 기간 내에 사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동안에 신축 주택이나 그러니까 미분양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네. 신축 주택, 미분양 주택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자기가 취득을 하면은 네. 그게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네. 시군구청에서. 그 도장이 뭐였냐면 이 주택은 이 기간 내에 샀기 때문에 요건에 충족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 주택을 5년 이내에 팔 때는 5년간 늘어났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100% 감면을 해주겠다. 양도세 아예 없애주는 거구나. 네. 네. 비과세는 아닙니다. 감면 100%. 그 대신 그 감면받은 세액이 예를 들어서 3억 원이었다. 네.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 20% 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6천만 원만 내고 끝.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던 제도가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까지 나오게 되면은 시장 분위기를 좀 느껴볼 수 있고 이 시점에 이 주택을 취득하는 게 나을 것인가. 어쨌든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건 좀 파격적인 효과니까.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 봤을 때
혹시나 이런 정책들이 언제쯤 나올까요? 네. 사실 지금 네. 이 정권에서 급하게 느끼시는 것 같으니까 일삼 대책 같은 경우도 엄청 선제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많이 풀었다고 저는 사실 느끼고 있거든요. 네네. 저는 좀 점진적으로 사실 조정 대상 지역도 해제가 되고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도 좀 단계를 거쳐서 해제가 될 거라고 봤었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한 번에 딱 풀린 걸 보고 좀 뭔가 이제 두 가지 상황이었죠. 네. 시장 참여자에겐 좋은 걸 수도 있으나 두 번째로는 오히려 왜 이렇게 많이 풀지? 맞아요. 네. 오히려 정말 그렇게 안 좋은가? 라는 이제 공포감을 네. 괜히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첫 번째 잡은 시점은 사실은 2023년 7월입니다. 올해 7월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매년 7월에 세제 개편안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세금 정책을 이런 것들 쓰겠다라는 정책안이 나오고 그때 대부분의 법들이 이제 많이 쏟아지거든요. 거의 뭐 200~300개의 개정사항이 한 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뭔가 언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 상황이 지금 7월까지는 좀 기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2월이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시장 상황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지금 빨리 필요해.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당장 3월이라도 뭐 선제적으로 뭔가 빨리. 제안이 네.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니면 3월에 먼저 일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대책 중에 일부 부분이 먼저 나오고 네. 7월 세제 개편안 나오기 전까지 시장 상황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선제적으로 그쵸. 하나 네. 내보고 네. 상황 한번 봐보자. 미분양이 얼마나 해소가 되는지. 네. 왜냐하면 최근에 말했던 정부가 말했던 미분양의 그 위험 순위가 6만 몇 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 수준을 살짝 넘어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달마다 늘어나는 미분양이 거의 10,000채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해보고 반응이 좀 있으면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지 완급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세무사시니까 그런 전문직의 관점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타이밍을 이제 아까 그런 세금을 보면서 이제 하라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정말 결론적으로. 이제 본인의 정말 예상과 네. 본인의 이제 환경 그리고 내가 이제 실거주 목적이다라는 관점을 따져보셨을 때 네. 혹시나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슬슬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실거주 목적으로 살겠다라고 하면은 네. 가격의 그렇게 급등락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대책들이 나왔을 때는 한 번쯤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타이밍도 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더 싸게 사고 더 저렴하게 사고 싶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안양에서 이제 네네. 분양권이 이제 할인되는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10% 정도 할인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이 정책 중에서 이제 세금 정책 중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할인된 만큼의 그 주택을 취득을 하면은 할인된 만큼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도 있었어요. 그 08년도부터 15년 동안.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도 나오게 되면 이렇게도 저 접근해서 하나 더 챙겨갈 수도 있겠구나. 근데 문제는 시장 상황이 갑자기 이게 많은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하방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를 그러면 내가 타이밍을 오히려 놓쳤고 그렇죠. 예. 조세 정책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뭐 1단계만 나오고 2단계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예측하는지는 세금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같이. 무조건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 음. 그 금리도 이어서 계속 보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과거에는 이 정책들이 거의 해마다 하나씩 쏟아졌는데 이번에는 이것들을 믹스한 거가 딱 한 가지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종합대책이. 종합대책적으로 세제도 딱 하나만 나올 수도 있는데 다음에 또 하나 나오겠지 했다가 막상 안 나와버리면 또 시점을 놓쳤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냐, 또 내가 이제 주거 이전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뭐 하나의 주택을 더 취득하는 거냐,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과거의 미분양 해소 정책들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이게 한 번에 나왔는지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판단할 수 있으니까 네, 좀 맞습니다. 타이밍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싶습니다.